제가 봤을 때는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뉴스의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닌 뉴스가 많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노력의 결과물이 나오는 정말 변곡점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도 디램 가격이 하락하겠지만 하락폭은 지금보다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메모리가 조금 회복되는 시기가 좀 늦어져도 파운드리에 대해서 좀 소통을 통한 일부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모신 분은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시죠. 노군창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참 그 증권사 일하시는 분들 힘든 시기죠. 예, 지금 특히 매크로 우려 때문에 시장이 또 많이 급락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정말 요즘은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하여튼 리서치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렇게 보는 고객들도 많아서 참 그래도 저희는 또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또 기업들 실적에 대해서도 또 계속해서 또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증권사에 계신 분들이 다 힘들겠지만 리서치가 특히 많이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시장이 워낙 힘들어져서 근데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사실 그동안 그 디램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안 좋은 사이클로 들어간다 하면서 진짜 이번에야말로 윈터 이즈 커밍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TSMC 발표 이후에 괜찮네 하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또 바닥을 찍고 오르는 느낌이에요. 가장 큰 거는 이제 TSMC가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3분기 매출의 가이던스가 이제 2분기보다 한 11% 이상 이제 증가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 침체가 정말 극단적인 소비 추로까지는 안 가겠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최근에 우리 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주가도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때 TSMC의 그 실적을 자세히 보면 출하량 증가보다는 대부분 ASP 상승입니다.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TSMC의 웨이퍼 출하량은 1.6% 늘었는데 매출액이 이제 4분기 대비 11% 늘었고요. 지난 2분기는 거의 웨이프 출하량이 0.6% 늘었는데 매출액이 한 3% 늘었기 때문에 TSMC는 롱텀 저희가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LTA를 맺고 이제 팹리스 회사들이랑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다 보니까 그 디맨드와 관련된 출하량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TSMC는 ASP를 좀 많이 올려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뜯어보면 물론 정말 극단적인 수요 이축보다는 낫다는 거지 TSMC 상황을 그대로 우리 한국 메모리 반도체로 그대로 연결시키는 것도 약간은 괴리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규 매출, 그러니까 기존 제품의 매출이 확대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의 그 매출이다. 그거보다는 이제 판가가 비싼 제품을 TSMC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 5나노 고객들 거기다가 이제 특히 최근 들어서는 아날로그 반도체나 이런 쪽은 아직도 MCU나 이런 쪽은 완전히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디램이랑 낸드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연동되는 제품이고 TSMC의 그 주력 제품은 주로 이제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제품의 출하량보다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제품의 판가를 올리는 그런 어쨌든 산업적인 특성이 많다 보니까 TSMC의 호실적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수요 침체가 끝났다가 아니라 수요 침체는 여전하지만 극단적인 수요 침체는 아니다. 이 정도로 좀 TSMC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TSMC의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좋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는 개선됐지만 냉정하게 볼 부분은 한국 기업들은 이제 수요가 이축이 되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빠집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나빠도 기존의 약속한 계약대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투자 심리는 바뀌었지만 또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인해야 될 변수들이 많다. 그 정도로 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이 약간 착시 효과도 있긴 있는 거군요. 한국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한국은 대표적으로 디램 가격이 본격적으로 이제 3분기부터 하락을 할 거고 트렌드 포스는 10% 이상 3분기에 하락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3분기 고정 가격이 이제 7월 마지막 주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TSMC가 3분기 실적에 대한 낙관적인 가이던스를 준 거랑 우리 기업들의 또 실적이랑은 좀 상당히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되게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주가가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극단적인 수요 위축은 아니니까 뭐 바닥 잡는 신호로서는 역할이 맞지만 TSMC가 실적이 좋으니까 우리 기업들도 3분기 이익도 좋을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램의 그 하락 이거는 지금 기정사실인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뭐 반등하거나 이건 아니죠.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특히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디램 가격이 이제 10% 하락한다고 디램 시장에 얘기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어쨌든 잘 대응을 해서 로싱글 한 3, 4% 하락으로 막았고요. 2분기는 또 디램 가격도 좀 적게 빠졌죠, 사실은. 근데 3분기는 또 저희가 봐도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노트북, 서버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고객들이 이제 지금 재고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수요가 안 좋다 보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고일수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가격 인하를 조금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 협상을 뭐 아직까지 의미 있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은 3분기 디램 가격은 어쨌든 상당히 좀 비우호적인 수준에서 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 어떤 하이닉스가 그 투자를 좀 줄인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좀 주가에 도움이 됐던 것 같거든요. 일단 그것이 반도체의 수급에 있어서 그게 좀 전체 시장에 전체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조치인 건가요? 예, 미래에 대한 설비 투자를 좀 속도 조절한다는 거는 어쨌든 향후에 이제 공급 증가율 자체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메모리 반도체는 그나마 좀 가짜 뉴스가 좀 적은 편이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의 상당 부분이 좀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뉴스 가지고 이게 팩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좀 해야 되고 다행스러운 거는 파운드리랑 로직 반도체보다는 메모리 반도체가 가짜 뉴스 비중이 좀 적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고객 정보를 알리지 못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특히 가짜 뉴스가 많은 것 같고요. 어쨌든 캐펙스에 대해서는 저희도 완전히 이게 특히 새로운 또 17라인이기 때문에 M17이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은 일단 반도체 장비 수급난도 좀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이제 매크로에 대한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고려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캐펙스의 속도 조절, 요 정도 수준에서 좀 생각해야지 이게 공급이 줄어가지고 또 바로 업황이 또 반전되고 그런 거는 아직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파운드리 쪽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변수, 그러니까 이제 대만발 뉴스로 해가지고 막 급락이 여러 번 있잖아요. 예. 그리고 대만 시장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삼성전자의 레벨의 차원이 달라지는 예. 기폭제를 또 파운드리 쪽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잖아요. 서버용, 중국에서 예. 서버용 예. 그 반도체가 주문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 쪽에 고객들이 좀 떨어져 나가고 네, 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네. 팩트 체크 좀 한번 해주세요. 일단 서버 고객들이 오더 컷을 한 거는 팩트로서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가 작년보다 서버 오더를 줄인 거는 1월부터 이미, 왜냐하면 중국 알리바바 실적도 안 좋고 정부의 규제도 있고, 근데 다른 한편에서 수주를 늘린 회사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뉴스는 팩트는 팩트인데 팩트를 왜곡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틱톡은 오히려 올해 서버 투자를 작년보다 늘렸고 중국의 이제 차이나 모바일 텔레콤 같은 통신사들도 사실은 서버 투자를 작년보다 늘렸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 프로젝트인 동수서산도 작년보다는 하이퍼스케일 서버 비중이 높아졌어요, 출하량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올해 연간이 안 끝났지만 작년보다는 토탈 중국 서버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오더컷 얘기만 하는 거죠. 토탈 합쳐 보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준 거보다 다른 애들이 증가한 게 좀 더 많거든요. 네트로 보면. 근데도 준 것만 얘기하고 주가가 빠지니까 이게 좀 제가 봐도 좀 어쨌든 완전히 이제 스펙트를 다 전달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예곡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뉴스의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닌 뉴스가 많다. 아, 그래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퀄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뭐 이런 고객사들이 TSMC로 뭐 다 넘어갔다 이런 뉴스들도 많고 뭐 발열 이슈도 많고 하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 TSMC가 지금 양산하는 제품은 주력이 5나노 제품입니다. 네. TSMC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나노가 이제 타이난 공장에서 월 한 뭐 10만 장 좀 넘는 수준으로 EUV 장비 30대로 양산을 하고 있고 4나노는 이제 램프업 중이에요, 사실은.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4나노가 사실 양산이 되고 있고 그게 1분기 수율이 뭐 되게 낮았고 2분기에 뭐 50% 이상 넘어가고 지금 뭐 55%, 4분기 후반 되면 뭐 거의 65%가 넘어가서 5나노급으로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수율로 좋아지고 있는데 TSMC의 4나노가 더 좋다. TSMC 4나노 이제만 제품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기술력은 지금 삼성이 좀 더 앞서가고 있다. 예, 일단 4나노는 먼저 매를 맞아가지고 왜냐하면 삼성은 사실은 7나노부터 EUV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5나노, 4나노 이렇게 하면서 미리 매를 맞으면서 러닝 커브 학습 효과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TSMC는 주력이 5나노예요, 사실은. 4나노는 이제 제품화 시키려고 지금 램프업하고 있는 과정인데 5나노가 아니고 TSMC 제품은 4나노인데 삼성보다 좋다. 이건 사실은 너무 좀 무책임한 뉴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퀄컴이 뭐 내년에 뭐 삼성에서 완전히 이제 떠나서 TSMC한테 뭐 물량이 많이 간다, 다 간다, 뭐 이런 이상한 뉴스도 많은데 그러니까 기존의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 그거는 이게 결국 제품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답을 말해줄 거예요. 시간이 이제 답이고. 근데 저도 이제 퀄컴이랑은 직접 확인해 보면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멀티 소스로 계속 둘 다 중요하고 양쪽에서 다 주문한다. 예, 그리고 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년도도 파운드리에서 퀄컴 파운드리에서 삼성이 훨씬 더 비중이 많습니다. TSMC보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팩트가 아닌 거죠. 그리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지만 엔비디아도 보면 과거에도 이제 암피어 아키텍처의 첫 번째 제품이었던 ITX 30 컨슈머용 GPU도 처음에 TSMC 줬다가 그대로 삼성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 A100 같은 그런 제너럴 퍼포스 GPU는 지금 뭐 기존에도 TSMC가 다 했죠.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아키텍처가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하프 아키텍처로 바뀔 때 뭐 다 또 TSMC 간다더라 그런 뉴스도 있는데 지나봐서 그거는 뭐 그런 상황은 정말 그런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고 또 자동차용 SoC 엔비디아의 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에서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ST 마이크로가 또 삼성 파운드리를 또 많이 맡기고 있고 여기에 뭐 AMD가 인수했던 뭐 자일링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해서 사실 거래선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매출액도 많이 늘고 있고 수율도 개선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돌아다니는 뉴스는 삼성 파운드리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있어요. 뭐 우리 삼성에서 목숨 걸고 한다는데 저 정도로 계속 나빠지는 뉴스가 많은데 좀 뭔가 괴리감이 있죠. 근데 뭐 최근에도 잘 되고 있다고 계속 삼성은 얘기하는데 계속 다른 뉴스는 아니야, 쟤들 고객 다 도망가고 상당히 나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파운드리는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고객사에 대한 언급을 파운드리 회사가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팩트가 아닌 뉴스가 정말 많다. 특히 삼성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그래서 결국 시간이 답해주겠지만 그 시간이 답해주는 거를 기다리기에는 투자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가짜 뉴스 때문에 주가가 자꾸 빠지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이 소통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뭐 최근 들어서는 좀 그런 뭐 보도자료도 좀 나오고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아직도 이제 파운드리 매출액을 공개를 안 하거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의 그 레벨이 달라지는 그 포인트가 예. 계속 말씀하신 이 파운드리에서의 이익이 얼마나, 매출과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아니면 그렇죠. 신규 거래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분기 매출액에서 파운드리를 따로 공개를 안 합니다. 그냥 파운드리 LSI 합쳐가지고 대충 얘기하고 대충 뭐 반도체에서 메모리를 빼면 알아서 계산하라. 약간 좀 친절하지 않은 데이터 포인트를 저희한테 제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나도 먹혀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유가 있나요? 삼성에서 그러는 이유가?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오늘 언급드리긴 그렇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 우리가 많이 좀 안 좋게 얘기하는 SMIC 그다음에 중국의 다른 후아홍 같은 회사도 그 회사 IR 자료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뭐 이제
공장별 캐파, 그다음에 제품별 브렉다운,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별로 뭐 어떤 제품, 컨슈머, PC 뭐 이렇게 구분하고, 그다음에 공정별 비중이 어떻고, 네. 그다음에 지역별 매출액이 어떻고, 사실 되게 자세히 대부분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정보가 없고 매출액도 공개가 분기 단위로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가짜 뉴스가 나왔을 때 누가 그렇게 반박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짜 뉴스가 마치 팩트처럼 이제 인정을 하면서 또 이게 그냥 가짜 뉴스로 끝나면 되는데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아, 그런가? 그러니까 주가 빠지는데 그런 소리까지 들리니까 더 불안해가지고. 그렇죠. 더. 뭐 정말 그런 뉴스 있을 때 저도 확인 안 했지만 분명히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매도나 이런 것도 같이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EUV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가장 크게 보는 가짜 뉴스가 이제 TSMC는 EUV 장비가 50대 이상이고 삼성은 20대밖에 없다, 이런 식의 기사가 또 많아요. 근데 사실 진짜 지난번에 그 해외 출장 갔다 와서 우리가 막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예. 이재용 부회장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다 잘 된 건가요? 저는 뭐 저도 제가 직접 뭐 그 미팅에 참석은 안 했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ASML 한번 다녀왔어요. 아. 근데 뭐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서 서럽다가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 EUV를 적극적으로 써줘서 어떻게 보면 D램에서도 원제트 나노부터 먼저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EUV를 로직 파운드리에서도 7나노부터 적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SML이 이제 고객이 제품을 써줘야지 자기도 기술이 발전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 제일 적극적이었던 삼성전자가 있고, 또 저도 한국에서 오다 보니까 고객사보다는 그냥 한국 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 그런 면에서 저도 뭐 그때 가서 뭐 한 2시간 미팅하고 뭐 1시간은 또 버추얼 공장 투어도 하고 그랬는데, 되게 이제 EUV를 왜 삼성이 적극적으로 썼을까? 초기에 사실 EUV를 쓰는 거 가지고 뭐라는 질타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냥 DUV에 TSMC처럼 멀티플 패터닝 하지 왜 EUV를 먼저 써서, 초기에는 당연히 뭐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수율이 안 좋아서 ROE도 그런 그렇고. 얘기가 많았죠. 예, 그래서 TSM처럼 그냥 7나노는 뭐 더블 패터닝, 아니 그 멀티플 패터닝하고 DUV 장비를 쓰지 왜 미리 고생하냐. 근데 결국 이제 기술이 멈춰 있으면 그런 고생은 제가 봐도 무의미하죠. 근데 이제 삼성의 이제 그런 거를 뭐 EUV를 먼저 7나노부터 적용하고 D램에도 먼저 적용한 거는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선단 공정의 중요성인 결국은 이제 전력 소모를 줄이고 그다음에 성능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이 지배력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노력의 결과물이 나오는 정말 변곡점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마 이재용 부회장도 그걸 간 것도 뭐 EUV를 좀 잘 확보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ASML이 올해 매출액 가이던스를 낮췄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매출액을 전년 대비 한 20% 증가로 가이던스 줬다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 실적 발표하면서 한 10%로 낮췄습니다. 뭐 공급망 이슈도 얘기했고, 근데 EUV는 똑같이 유지를 하더라고요. 55대. 내년에는 뭐 60대 좀 넘게. 그리고 아마 올해 11월 달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2025년도 EUV 출하량 목표치를 높일 거예요. 기존 70대에서 90대로. 그래서 사실은 그 EUV를 상당히 많은 고객사들이 적극적으로 쓰고, EUV를 쓰는 이유는 일단 원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량률을 줄이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공정 시간을 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리 그 연습을 많이 하면 그 기술이 제대로 이어갈 때는 이제 결과물이 저는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수율 가지고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 뭐 진짜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예. 그래서 TSMC한테는 안 된다. 근데 사실 냉정하게 저희가 파악해 보면 TSMC 이제 4나노 이제 램프업 하거든요. 삼성전자 4나노 수율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50%가 넘습니다. 50%한 중반까지. TSMC는요? TSMC는 4나노를 이제 시작한다. 이제 시작하니까 예. 아직도 멀었고. 예, 그래서 애플이 뭐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 뭐 14 프로는 4나노다. 그 거짓말입니다. 5나노 제품이고요. 그리고 애플이 왜 4나노 비싼 웨이퍼를 쓸 이유가 없죠. 5나노 가지고 충분히 어차피 AP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사실은 TSMC는 이제 4나노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램프업할 생각이고, 삼성은 미리 해가지고 처음에 고생하다가 지금 수율은 많이 거의 뭐 의미있게 잡아가지고 50% 중반이 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고 3나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세계 최초 양산이죠. 그러니까 그 3나노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3나노와 4나노, 5나노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회로 선폭의 차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회로 선폭이 좁을수록 더 많은 집적도를 트랜지스터를 더 집적시킬 수 있죠. 그렇게 통해서 일단은 그 성능을 높이고 그다음에 칩 사이즈가 이제 줄어들면서 전력 소모가 줄겠죠. 항상 이제 반도체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선단 공정에서는 전성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전력 소모 대비 성능, 성능 대비 전력, 그다음에 그 사이즈 대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공정으로 선단화가 되면 될수록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뭐 하여튼 뭐 더블 패터닝, 뭐 쿼드러플 패터닝 하면 이것도 불량률도 많이 나오거든요. 기존 DUB로. 어쨌든 이렇게 선단을 해가지고 집적도를 높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더 좋은 성능의 칩이 결과적으로 이제 고객들은 더 원하는 거죠. 더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프로그램을 돌리고 더 많은 디바이스랑 연동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좋은 성능을 올리고 그다음에 전력 소모는 적어야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D램도 그렇고 뭐 낸드야 이제 스태킹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D램하고 파운드리 같은 로직 파운드리는 이제 스케일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칩 사이즈를 줄이면서 더 많은 집적도를 높이는 거. 그래서 선단 공정의 중요성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다만 이제 결국은 이제 TSMC랑 삼성이랑 이제 경쟁할 때 예를 들어서 TSMC가 아까 제가 언급드렸지만 출하량은 별로 안 늘었어요. 2분기가 출하량이 1분기랑 대비해서 웨이프 출하량이 0.6% 늘었고 매출액은 3.4% 늘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49%까지 올라갔어요. 야. 그러면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뭐 경기 침체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뭐 좀 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을 건데 어쨌든 TSMC는 뭐 그건 너희의 얘기다.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 단가를 올리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럼 고객 입장에서야 대안이 없을 때는 그래 뭐 대안 없는 내 잘못이지. 가격 인텔이 그랬죠. 대안 없이 뭐 그냥 CPU 가격 계속 올리고 뭐 영업이익률 50% 이상 나오고. 근데 이제 대안이 있으면 이제 인텔도 AMD가 막 커버리니까. AMD. 인텔도 CPU 가격 낮추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이제 5나노까지는 뭐 제가 봐도 뭐 TSMC가 뭐 물량이나 이런 게 많았으니까 또 애플이 또 상당히 혼자서 독점해서 애플 물량을 받았으니까. 근데 뭐 앞으로도 애플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삼성한테. 삼성한테 오기는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4나노부터 삼성이 이제 전력 소모하고 그다음에 칩 성능이 올라가는데 삼성이 수율이 좋아지면 이제 가격을 좀 매력적으로 줄 수 있거든요, 고객사한테. 네. 그러면 이제, 삼성 4나노가 칩 성능하고 전력 소모가 적은데 TSMC 5나노보다 매력적이다. 그럼 고객들은 딴 생각을 하겠죠. 가격 경쟁력. 예. 그리고 삼성이 그렇게 해주려면 반드시 수율이 좋아야 돼요. 네. 수율이 나쁘면 그렇게 해줬다가 삼성만 더 실적이 나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수율이 나와야 낮은 가격에 그 더 매력적인 가격에. 예, 프라이싱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4나노고요. 3나노 이제 1세대, 2세대가 있는데 3나노는 5나노 대비 칩 성능은 더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 소모는 더 줄겠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비딩을 할 때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나노 장비 발주를 이제합니다. 영구동에서 신주에 가면 펩12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펩12A가 영구동인데 거기서 이제 ASML의 3600D 장비를 올해 발주합니다. 기존엔 3400C 장비는 제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잠깐, 머리가 지금 회로가 꼬이고 있어요. 이게 5나노까지만 되거든요. 3400C 장비는 ASML의 EUV 장비가. 근데 3600D 장비는 이제 3나노까지 지원이 돼요. 근데 TSMC가 이제 그 장비를 올해 열 몇 대를 발주하거든요. 네. 그 말은 이제 R&D 시작한다는 거예요. 삼성님이 하고 있는데. 삼성은 양산하고 있는데. 양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 저는 좋은 증거라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이 저도 오늘도 또 가짜 뉴스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퀄컴 관련해서 내년에 뭐 TSMC로 많이 간다더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그거는 뭐 우리 파운드리 회사가 고객사 이름 언급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이제 실적으로서 보여줘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이 너무 또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데이터 포인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소통해야죠. 뭐 삼성의 예를 들어서 5나노가 몇 %고 4나노가 몇 %고 매출액이 TSMC는 이번 2분기에 5나노가 21%,
7나노가 30%라고 딱 매출액을 아예 그냥 IR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삼성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을 확대한다면 뭐 실적이 나오기 전에도 주가는 좀 더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삼성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좀 가짜 뉴스가 많고 가짜 뉴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실제 상황은 많이 다르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리 사업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잘 진행되고 있고 기술력도 TSMC와 자꾸 격차를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제가 볼 때 4나노 이후는 삼성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3나노와 4나노. 예, 그리고 TSMC는 3나노가 공정이 로드가 5가지예요. 그 말은 정말 TSMC가 물론 제품별로 노드의 성격은 제가 알지만 그래도 특정 나노에서 노드가 5개라는 거는 정말 고쳐야 될 단점들이 너무 많다는 거는 느낀 거고, 또 삼성은 R&D를 또 보면 매출액의 R&D 비중이 TSMC가 이제 매출액의 작년에 7.9%고 삼성은 전사가 8%가 넘어요. 파운드리는 훨씬 높겠죠, 매출액에. 근데 삼성은 또 이 R&D를 또 전략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 종합기술원이랑 같이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좀 미리 3나노를 좀 한번 양산을 해봤겠죠. 3D 핀팩 구조로. 근데 점점점 선폭이 좁아지면 누설 전류 때문에 발열 이슈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게이트 올라운드라는 새로운 공정을 좀 미리 돌려보고 이게 발열 잡기 힘들겠구나 해서 했을 것 같고, TSMC는 어쨌든 3D 핀펫을 고수하는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ROE를 높이는 전략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많은 좀 시행착오를 저는 겪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는 기회 요인도 될 수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D램과 관련해서 우리 작년 하반기만 해도 한 DDR5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쏙 들어갔어요. 네, 예. 지금 요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DDR5는 PC 쪽은 여전히 어쨌든 양사 삼성 하이닉스 모두 한 10%가 넘었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근데 PC 시장 자체가 적으니까 이 서버에서 형성돼야 되는데 어쨌든 원재설이라고 하죠. 인텔에 많이 원재가 있고요. 인텔이 사실은 사파이어 래피즈가 이제 3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제 HBM은 슈퍼컴퓨터 쪽으로 지금도 나가지만 거의 물량이 원래 미미한 수준이고요.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 나가야 되는 그런 익스트림 코어 카운터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원래는 올 상반기 또는 3분기 정도 나와야 되는데 내년 1분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물론 그 이전에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인텔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내년 한 2월 정도에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 XCC라는 그런 CPU가 나오면 이제 그런 공급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양산은 연말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양산할 때 DDR5도 양산을 같이 해가지고 서버 보드에 같이 탑재가 되겠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CPU랑 디램 모듈은 같은 타이밍에 같이 탑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DDR5 양산은 연말부터 조금 될 것 같아요. 인텔 향은. 다만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 CPU 관련해서 이제 5나노 제품이 제노어라는 제품이 이제 TSMC에서 양산을 합니다. TSMC가 5나노는 되게 수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 아마 AMD의 5나노 제품이 나오면 서버 CPU에서 이제 DDR5는 인텔이 만드는 게 아니라 AMD가 먼저 만들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그리고 알리바바 모두 요즘은 AMD 서버 CPU를 많이 좋아하네요. 그래서 AMD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서 이제 수요는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90% 시장은 인텔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인텔 제품 늦어진 게 너무 이번 특히 우리 매크로 때문에 소비자 전자제품 시장은 이축은 불가피한데 B2B는 조금 그보다 나아야 되는데 인텔이 제품이 좀 딜레이 된 게 사실은 지금은 디램 가격 3분기 급락에 저는 상당한 영향을 줬다. 아직 급락 발표는 안 했지만 아마 급락할 것 같아요. 10% 정도는 그렇다면 하락할 것 지금 같아요. 우리 D램 가격이 좀 바닥을 좀 찍고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은 더 하락할 폭이 더 있다. 예, 이렇게 봐야 이번 되네요. 분기는 좀 최근 들어서 제일 깊을 것 같습니다. 예. 약간 하락이 아니라 깊을 것 같다. 10% 이상 하락이면 계속 빠지다 한번 더 세게 빠지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분기는 이제 10%까지는 안 빠지겠지만 어쨌든 이번 분기 낙폭이 커서 아마 채널에 있는 분들도 조금 걱정은 할 거예요. 다만 이제 4분기 고정 계약은 이제 10월 달에 하는데 지금보다 조금 나은 거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공급 제약을 이제 반도체 장비 부족난 때문에 내년에 이제 공급 제약이 있을 거라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 내년에 생산을 많이 못하면 너무 가격 많이 깎아달라는 애한테는 덜 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이제 협상의 어떻게 보면 네고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 트렌드 포스는 영향이 없다고는 하지만 마이크론이 히로시마 공장이 정전 피해를 7월 8일에 입었어요. 그게 이제 4분기하고 내년 1분기 공급에 영향을 주거든요. 공급 쪽에서는 좀 지금보다는 할 말이 있는 거죠. 네. 조금 우리 내고할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수요 관점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 인텔이 내년 2월에 사파이어 레피드 XCC가 나오면 올 연말부터 DDR5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AMD는 바로 4분기부터 수요를 또 만들 거기 때문에 10월달 분위기가 지금보다 나쁠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근데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도 디램 가격이 하락하겠지만 하락폭은 지금보다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뭐 디램이라는 업황은 또 디램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면 또 그다음부터는 또 디램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다. 내년 1분기는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줄어드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DDR5 이게 이제 언제 나오느냐 그거에 대한 그 전망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서부터가 뭔가 반등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격에. 4분기는 좀 편해질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공급 얘기다. 왜냐하면 공급과 수요예요. 그래서 선반영으로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건가요? 그럴 삼성전자나 수도 하이닉스를?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내년 상반기 되면 풀리겠네 해서 지금 또 사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확인하고 사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메모리는. 근데 지금부터 먹을 게 없다고 하면 좀 우리 좀 그건 그러고.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워낙 TSMC 그냥 TSMC가 준 약간의 좀 착시 효과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너무 나쁘게 본 거 아니야? 너무 비우고 있었던 거 아니야? 하면서 산 거고. 근데 실상은 TSMC랑은 좀 각도는 다를 것 같아요. TSMC는 3분기 실적도 뭐 어쨌든 뭐 애플의 신제품도 있고 해서 또 뭐 AMD의 또 신규 제품도 있고 해서 TSMC는 3분기 실적은 뭐 좋은데 이거는 이제 ASP 믹스가 좋은 거고 우리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뭐 정말 믹스보다는 출하량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3분기에 디램의 출하량 증가율도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게 이익보다도 오히려 출하량이 더 중요하니까. 2분기 실적은 의미 없고요. 3분기에 이제 디램의 출하량이 너무 많으면 가격 인하가 좀 많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디램의 출하량이 적다. 그 말은 이제 가격을 덜 깎아주고 물건을 안 판다고 보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디램 업체들의 가장 큰 장점은 그래도 세계 회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속상하게 고객들이 많이 깎으려고 하면 나 물건 안 팔아.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디램 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래 헐값에는 안 팔아 하면서 일단은 보유 물량을 안 내놓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격은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낮은 볼륨에 계약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트렌드 포스는 그걸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협상 분위기는 상당히 제가 최근에 뭐 작년에 제가 4분기, 1분기 뭐 일부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급락한다 할 때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하여튼 좀 되게 뭐 요즘 분위기 좋아졌는데 근데 중요한 건 디램의 협상 분위기가 나쁘다고 해서 주가가 급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리 나쁠 거 보고 이제 주가가 빠졌기 많이 때문에 빠질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더 강한 V자 반등을 하기에는 좀 확인해야 될 요소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셔서 의사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결국 반도체,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칩4 네. 이거와 거기에 또 삼성전자가 미국 뭐 텍사스주에 뭐 공장을 11개를 짓는다 뭐 이런 발표들 막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압력이 또 이렇게 뭔가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이 기업들의 활동을 네. 그 저해하는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요. 저도 뭐 얼마만큼 그 뉴스들도 정말 실효성이 있고 팩트에 가까운지는 좀 봐야 되고요. 사실은 뭐 다양한 뭐 노력들이 기업 자체도 해야 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 노력도 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뭐 공장을 11개 짓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뭐 아직 확실하게 발표한 건 아니죠. 그거는 사실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뭐 아직까지 뭐 엑스큐션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동부분은 그냥 많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TSMC도 미국에 공장 여러 개 짓는 데있어요. 근데 아직도 뭐 애리조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 짓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협상하고 뭐 그냥
약간은 좀 분위기 만드는 정도고 실제 그거 안 한다고 뭐 그렇게 뭐 페널티 그렇죠. 받는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련해서도 근데 제가 이번에 ASM에서 느낀 게 그겁니다. 중국에는 정말 이급 장비를 못 넣더라고요. 아, 네덜란드 정부에서 미국의 압력으로. 미국의 압력으로 네덜란드 정부가 퍼미션을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네. DUB도 이제 앞으로 중국에 못 넣게 할 수도 있죠, 사실은. 뭐 이런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참뭐 그 균형 감각 있게 잘 융통성 있게 국내 정말 기업들이 답이 없죠. 예, 답이 뭐. 없다기보다 어렵죠, 참. 어려운데 쉬우면 뭐 누구나 다 반도체 하죠. 기술이 있으면 어려워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반도체가 결국 한국의 자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어떤 협상력 혹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비밀 병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던데. 좀 뭐 정말 좋으면 정말 우리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우리 제품은 뭐 좋은 성능으로 더 속도 빠르고 더 전력 소모 줄이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 반도체는 어쨌든 뭐 상당히 캐파가 많아요. 디램이든 랜드든. 그래서 거기서 또 뭐 미세화가 되든 스태킹을 많이 해서 대규모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소품종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그 수요 공급에 따른 탄력도가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업황이 나쁘다고 해서 다운턴이라고 해서 뭐 적자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인 뭐 디램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 중후반 정도의 흑자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체력은 되고 그것도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캐시카우라고 보지만 근데 인베스터들이 원하는 거는 실적을 예측할 수 있는 기업을 좋아하거든요. 네. 이런 다운턴에서는. 근데 이 메모리는 이제 뭐 저희도 뭐 3개월 뒤를 모르고 기업도 모를 거예요. 3개월. 그래서 그게 TSMC의 장점인 거죠. 그 파운드리의. 예, 그건 뭐 장기 계약 고정적인. 맺고 그냥 뭐 좀 더 우리보다 길게 계약 맺고. 근데 그것도 뭐 계속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이제 캐파가 많으면 그쪽도 만만치는 않을 건데 어쨌든 우리 기업들 메모리보다는 그래도 예측하기가 좀 편하죠. 그래서 예측하기 편하다는 게 이 약세장에서는 또 펀더멘탈 하단에 대한 그렇죠. 신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이제 완화시키려고 이제 목숨 걸고 파운드리 하는 거고 하이닉스도 최근에 뭐 어쨌든 뭐 키 파운드리도 인수하고 뭐 어쨌든 그런 식의 로직 파운드리 쪽으로 전체적으로 뭐 무게 중심이 조금씩 이제 이전하고 있는 거는 되게 바람직한데 그래도 투자자들이 또 조급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삼성은 그래도 하이닉스는 그렇다 치도 삼성은 되게 숫자가 그래도 이제 변곡점에 와 있는데 이제 좀 소통이 되면 아마도 메모리가 조금 뭐 회복되는 시기가 좀 늦어져도 파운드리에 대해서 좀 뭐 소통을 통한 일부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TSMC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3나노, 4나노 얘들 준비도 안 했어? 삼성은 저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TSMC를 줄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판 만큼 삼성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파운드리가 단순하게 뭐 우리가 언론상에서 야, 우리 괜찮더라. 그게 아니라 실제로 펀드 플로우에서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롱 펀드들은 좀 길게 보고 투자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뭐 투자 아이디어를 저희도 내지만 이제 결국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면 야, 저런 또 무모한 얘기를 한다 할 수 있지만 R&D 캐펙스를 상당히 인텐시브하게 삼성이 했습니다. 그 결과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마치 이제 뭐 인텔과 AMD를 뭐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그렇죠. 어쨌든 TSMC와 삼성의 그런 좀 헤게모니 변화 같은 것들이 좀 감지가 되면 너무 다 확인하면 또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메모리 가격 되게 좀 비우호적인 상황이지만 또 파운드리까지 없었으면 좀 더 가벼울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파운드리에서 이런 공정 혁신들이 많이 나오고 수율 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꼭 제 말만 믿지 말고 한번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체크해보면 에펙트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그게 것 같습니다. 사실이라면 기대할 만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아예 그냥 뭐 좀 이질감 있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뭐 제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기업 안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다른 기업들과 그다음에 다양한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레이더를 통해서 많은 좀 인포메이션을 좀 저도 얻고 싶은데 확실한 거는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아주 형편없는 파운드리야는 아니다. 많이 이질감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은 한번 여기 우리 같이 듣고 계신 분들도 이제 좀 잘 체크해 본다면 또 그게 또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파운드리가 계속해서 삼성전자에게는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번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이것이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삼성전자 이거와 맞물려서 이게 득일까? 뭐 인텔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어차피 투자는 해야 되고 뭐 텍사스 텔러시에 어쨌든 뭐 오스틴이랑 가까운 데 했고 하면 이제 가능한 최대한도로 혜택을 다 받아내야죠. 뭐 미국 정부든 아니면 지방 정부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요즘은 투자세액 공제 뭐 이런 거 계속 높이잖아요. 사실은 반도체 투자는 정말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돼도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원해 주는 거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의 그 반도체 지원법 이게 만약 통과된다면 이거 역시 삼성전자에게는 좋은 뉴스다로 봐야 될까요? 그거는 뭐 어차피 할 투자인데 돈 준다면 더 좋은 거죠. 저희는 당연히 그걸 또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엑스큐션이 안 되고 처음 약속했던 게 좀 이렇게 흔들리면 그게 이상한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신정부 들어서면서 반도체를 집중 더 육성하겠다 해가지고 여러 뭐 340조 원을 투자하도록 예. 유도하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예. 뭐 15만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 뭐 여러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특히 유틸리티든 뭐 예를 들어서 용수든 전력 공급이든 이런 것들이 또 배려하고 그다음에 투자세액 공제를 해주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법인세 절감 효과가 나와서 그만큼 또 좀 더 그렇지. 재원을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잠깐 대만은 되게 의미 있게 해주거든요. 그다음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제가 보니까 이번에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다음에 저기 뭐 중국은 뭐 정부가 나서서 했다 정부가 정부가 돈을 집어넣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뭐 약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이제 좋은 자금과 좋은 돈이 만나면 또 그게 바로 좋은 기술은 안 되겠지만 좋은 기술이 나올 만한 환경은 되겠죠. 예. 하여튼 뭐 그 우리가 그 보통 투자의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 집중하라. 그것이 이제 그 예. 산업 섹터를 예. 더 성장시키느냐 아니면 예. 어느 쪽이 성장하느냐에 대한 예. 그 가늠자가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의 그 이 반도체 육성법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반도체에게는 호재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의미 있는 호재라고 봅니다. 의미 있네. 예. 뭔가 깊이 있는. 실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네, 세금을 그렇죠. 그만큼 줄여서 그걸 가지고 또 R&D를 할 수 있는 거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뭐 결국은 이제 우리가 현금 유동성을 많이 강조하고 캐시 포지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인세를 줄여서 그 현금이 쌓이면 그거를 또 어떤 형태로든 ROE 개선을 위해서 저는 사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고용 창출이든 설비 투자 증대든 아니면 뭐 새로운 기업을 M&A 하든 다양한 용도로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항상 그렇습니다. 잘하는 거에서 더 잘해야 되지 못하는 거에서 잘하려고 하면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거든요. 한마디로 테크라는 게 결국 데스밸리를 거치다가 다 나가 떨어지는데 우리 반도체는 그래도 메모리는 일단 1등이니까 파운드리는 2등이고 그래서 잘하는데 더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로 좀 뭐 분위기를 만들면서 실제로 도움을 주면 아마 공부 더 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우리 반도체 산업의 어떤 지금 위치가 어디냐,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현재 상황, TSMC와의 경쟁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네,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우리 반도체 하면 또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 아닙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인정하시기 아닙니다. 때문에 네. 네, 오늘 우리가 좀 더, 네, 용어는 좀 어려워서, 네. 이렇게 한 몇 번 좀 반복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나 이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뭐 파운드리도 그렇고 최악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많이 좋아지는 변곡점. 좋아지고 있다고. 네, 많이 좋아지는 변곡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하신 노근창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